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서울의 밤섬 정도 크기로 면적은 작지만 갯벌이 드러나면 제 몸의 2배로 커지는 마술 같은 섬. 많을 때는 100여 명 남짓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았던 정이 넘치는 섬. 서해대교를 달리다 보면 지나게 되는 충청남도 당진의 행담도 이야기입니다. 서해대교가 들어설 당시 바다를 가로지르는 중간에 위치해 바다 위로만 다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서해대교 7.5km는 해안선처럼 굴곡진 자태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행담도에 들어선 휴게소에는 바다와 섬 그리고 바다 위에 놓인 다리를 감상하려는 인파로 쉴 새 없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대교를 건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를 수 있고 풍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기도 하는 이 휴게소에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담도에 살았던 주민들입니다. 휴게소 뒤편에 기록된 서해대교 건설 양력을 봐도 행담도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고향도 살아왔던 흔적과 존재감도 사라져 버렸는데요. 살아온 날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아픔 때문에 발길을 옮길 수 없었던 이들은 대신 손길로 고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담도에 처음 발을 디뎠던 이들은 맨손으로 돌을 캐고 나무 뿌리를 뽑아 야산을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섬에 집이 하나둘 세워졌고 분교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만들어준 작은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모래톱이 있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으며 어른들은 누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밥 짓는 냄새를 풍기며 이웃의 정을 나눴습니다. 아무개네 잔치는 행담도 전체의 잔치였고 기쁨도 슬픔도 가족처럼 함께 끌어안아주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던 땅에 개발의 물결이 밀려왔고 외지인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지키기 위해 불침번을 서보기도 하고 경찰서에 연행되면서도 농성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적은 숫자로는 어쩌지 못한 채 섬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실향민들. 행담도 원주민들은 살아온 흔적을 되찾기 위해 손을 모았습니다. 고령에도 직접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얼마 전 그 기록들로 제작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행담도 사람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그 섬에 사람이 살았네. 서해대교를 지날 때면 행담도 휴게소에 들르게 된다면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서해대교를 이야기할 일이 생긴다면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쉽지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비수도권 최초로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 급행형 버스, 그 M버스를 도입하려던 세종시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시는 그 민자가 아니라 세종시가 직접 예산 3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 세종형 M버스를 도입해서
다음 달 10일부터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나 민자 사업이 아니고 세종시 자체 사업으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 세종간 광역 급행버스는 당초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이제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광역버스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토부가 승인했던 그 부여한 기존 번호 이거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예. 또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익성 차원 때문에 이 정류장 3곳이 신설돼서 이 노선도 6km 가량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운행 시간이요 기존보다 40분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입되는 급행버스인데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하지만 세종시는요, 그 대전 도심에서 세종 도심을 잇는 이 신규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오송역에서 조치원, 세종 도심을 거쳐서 이 대전 반성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1003번 노선도 신설할 계획이고 예. 또 이제 세종시 각 생활권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 7개도 추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로 운행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급행버스가 생긴다고 하니까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요 노선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버스는요. 세종시 누리동부를 출발해서 해밀동과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반성역과 대전시청을 거쳐서 이 정부청사까지 그러니까 대전정부청사입니다. 예. 편도 36.2km를 운행하는 노선인데요. 기점에서 종점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예. 중간에 정차하는 정류장을 보면은 세종 충남대병원과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가락마을 20단지, 종촌초등학교, 가락마을 6, 7단지, 가재마을 3단지, 다정동 및 세롬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한솔동 천마을, 충남대학교, 대전교통공사 이렇습니다. 예. 배차 간격이나 요금은 어떻습니까? 네, 모두 16대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매일 아침 5시 40분부터요. 밤 10시 4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하고요. 예.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2,000원인데 어. 행정구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종에서 대전으로 아니면 뭐 대전에 세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00원의 요금이 추가 징수된다고 합니다. 예. 이 버스가요. 그 대전과 세종 시민들의 이동 편의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후 위기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입니다. 예.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며칠 전 그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정부가 이 충남 청양군 일대 지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해서 청양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청양군을 찾은 자리에서 이 반대 주민들이 물병까지 집어던지면서 좀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었고요. 예, 예. 또 이제 환경부가 마련했던 설명회 자리에서는 이 찬반 주민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 설명회가 취소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 PD가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요, 이 댐이 건설되면은 안개와 서리 일수가 늘어나서 일조량 부족으로 이제 농사에 피해가 생기고 또 사람하고 가축 모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과 함께요. 예.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이 충청남도가 청양군민 90%가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예. 이 반면에 이제 충청남도하고 이 댐 건설 찬성 주민들은 댐이 생기면은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이 청양군 말고도 정부의 기후 대응댐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양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 단양천댐 건설 계획이 나오니까요. 그 충북 단양에서도요. 예. 이 마을이장 153명으로 꾸려진 단양군 이장협의회가 단양읍 시가지에서 이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하는 그런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고요. 예. 이들은 이 충주댐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구 소멸이 좀 가속화해서 지역 발전의 족쇄가 돼버렸는데 이 또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거는 이 군민들의 아픔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충북 단양군도 역시요. 정부가 이제 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곳에 댐이 건설이 되면은 30개 정도의 가구가 물에 잠기게 되고요. 또 대잡리, 소서남교까지 물에 잠길 것으로 단양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 청양군과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단양군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청양군은 반대하는데도 충청남도는 적극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충청남도 사례하고 좀 다른 곳도 있는데요. 예. 이게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이 광역의회까지도 이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 강원도 양구군 빙산면 일원에다가 이 수입천댐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밝히니까요. 예. 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요.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각 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정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가 건설되면은 동네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요. 예.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던 그 산업화 시대에나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뭐 환경 오염을 인해서 이 기후 위기도 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기후 대응댐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오히려 이 기후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건 아닌지 정부가 좀 깊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환경 이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녹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청호랑 보령호에서 올해 첫 경계 단계, 그러니까 조류 경보 단계까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두 곳 모두 다 이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식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 만큼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매년 녹조 관련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올해 녹조가 좀 유난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폭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뜨겁다고만 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녹조 현상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물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료라든지 뭐 동식물의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비점 오염원들까지 다 포함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물이 한 곳에 고여 있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녹조 자체가 이제 높은 수온에서 이제 또 많이 번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러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이제 오염원들이 사실은 이제 댐이라든지 혹은 강으로 유입이 됐고 예. 또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보라든지 혹은 댐에 있는 물들이 이제 빠르게 또 대표지다 보니까 녹조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예. 우리 지역의 문제도 사실 심각한 편이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경상도 특히 낙동강 쪽 일대가 사실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 코너에서도 녹조 문제를 이제 잠깐 아주 네. 짧게 다뤘었는데 녹조의 이 색깔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독성들 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청호, 보령호, 이 충청의 식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인체 유해 물질이 그 안에 있다면 끓여 마시면 된다. 이것이 이 정부의 입장인데 네. 이게 안전한 겁니까?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예. 이제 유해 물질이 실제로 있어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녹조를 가까이서 관찰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냄새도 굉장히 좀 역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지역은 아직 관찰은 안 됐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틀면은 그곳에서 이제 실제로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환경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수를 처리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데는 괜찮다. 근데 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끓여서 먹어라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정수 시스템 자체가 워낙 또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당장 이제 인간이 물을 마시는 것에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이제 물 관리 계획이 댐과 같이 이제 경직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이 녹조 현상이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또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심해진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의 정수 시스템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댐에 이제 우리가 물을 받아 놓으면은 예.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식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이 물을 공급할 예,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조가 잔뜩 들어가 있는 물,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여러 식물들을 예. 우리가 어쨌든 또 먹게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연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정수 시스템 거치면 괜찮은 거야, 사람은 괜찮아라고 예. 말하는데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사람마저도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녹조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생선 같은 거 먹을 때도 저희가 상위 포식자에는 네. 여러 가지가 더 쌓여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농업용수로 이 물이 갔을 때는 그 예를 들어 뭐 벼라든지 쌀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저희가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걸 관리하고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게 이제 몸에 닿았을 때 그렇죠. 이것도 걱정인데, 얼마 전에 녹조로 뒤덮인 부여 백마강에서 카누 훈련하는 이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물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입안에 뭔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 수영을 하지는 않더라도 배를 타고 뭐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연스럽게 또 섭취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유해 물질하고 안 좋은 냄새를 어쨌든 장기간 또 코로 빨아들이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인체에 유해한 환경으로 어쨌든 나타날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 안에 또 수중에도 수중 생명들이 있고 그쵸. 이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녹조가 점점 퍼져나가기 전에 이걸 일단 걷어내든지 좀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을 텐데 깨끗하게 제거할 방법은 지금 있는 거죠? 뭐 사실 비용의 문제이지 방법 자체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녹조 제거선을 운영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황토를 뿌린다든지, 물론 이제 황토를 뿌리게 되면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염려가 좀 있긴 있는데 예. 혹은 화학물질을 뿌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위험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정체되어 있는 물들을 좀 흐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녹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적으로도 발생을 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특정한 조건들 속에서 과잉되게 지금 발생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를 좀 연다든지 예. 대청댐에 있는 물을 좀 순환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식의 이제 방법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비가 또 안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댐의 수위를 마냥 또 낮출 수가 없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극단적인 날씨 환경 속에서 수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세스도 제가 봤을 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댐의 수위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얼마 이상 물이 차게 되면 좀 이걸 좀 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원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녹조가 일정 정도 이상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수질 관리 프로세스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녹조라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없애는데 덜 피해를 보고 없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4대강 보호 숨은 좀 열면 이게 네. 자연 순환이 되면 덜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연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유속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들, 그런 곳들에서는 이제 물이 어쩔 수 없이 또 정체가 예.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보호의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자연 생태계적으로 어쨌든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환경부 보고서에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를 열었을 때 예. 금강의 이제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어가는 또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예.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자체는 이제 그 녹조 현상을 없애거나 이제 줄여나가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수문을 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들 같은 경우는 예. 이 물들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가뭄이나 필요할 때 써야 된다.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게 녹조 현상이나 여러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또 타당한 논리로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보관해 놓은 물 자체가 녹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농업용수나 식수로 쓸 수 있냐, 그거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 예. 그럼 사실은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치수의 다른 방법을 사실 고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워낙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 물이라고 하는 전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써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의 문을 닫거나 댐과 같이 이제 경직된 방식으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하는 것이 예. 실제로 효율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라든지 녹조로 인한 여러 농작물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에까지 유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전에 4대강 이슈 됐을 때부터 예, 계속해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녹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녹조 라떼라는 그런 그쵸. 아주 우스운 말도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이젠 녹조가 너무 일상에서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환경부의 대응도 저는 조금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녹조 현상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예. 이거 사람이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슈를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로 수자원 안에 있는 그 수자원이라는 표현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강에 있는 거라든지 혹은 댐에 있는 여러 자연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사실 분석을 해고 그것까지 문제가 없을 때 이 녹조가 괜찮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의 반응은 사람이 정수해서 먹는 데는 괜찮습니다에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사람이 건강하게 그 물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어떤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결국 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이 돌아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녹조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사람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 없냐만의 문제로 조금 더 협소하게 바라봐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 돈이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네. 이것을 옷을 사는 데만 쓰는 사람이 있고 네. 밥을 먹는 데 쓰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돈은 내가 필요한 것에 잘 써야 되는 것인데 수자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운용을 좀 잘 해내야 네. 되는데 너무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들 들어보면은 최근에 녹조 현상 어쨌든 발생 빈도나 규모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네. 커졌고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활동한 것들이 기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이제 녹조의 경고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날씨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정말 안 오고 예. 올 때는 정말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제 수자원공사나 혹은 이제 댐이나 혹은 그 하천들을 관리하는 예. 지자체들 입장에서 좀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이제 홍수터 관리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댐이라든지 하천 근처에 어쨌든 오염원이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비가 많이 오면은 비저먼 오염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불규칙적으로 이제 오염원들이 당연히 들어올 그쪽 수밖에 다 없습니다. 네. 몰래 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비가 워낙 극단적으로 오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최소 이 정도까지는 물에 잠길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잠길 만한 곳까지는 뭔가 오염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사실 홍수터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터가 평소에는 노는 땅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예. 이제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비료 같은 걸 그냥 쌓아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홍수터 관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을 고려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예. 어쨌든 이제 그 하천이나 댐 인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남는 땅이 막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어느 정도까지 감이 오실 거거든요. 아 여기 비 많이 오면 물에 잠긴다. 라고 이제 하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경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했을 때 사실 근데 그런 예. 그 주민분들의 경험과 또 지자체나 혹은 수자원을 관리하는 여러 곳들이 그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예. 새로운 이제 홍수 관리나 이제 오염원 관리에 대한 대비들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물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인간이 먹을 수 있냐 마냐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생태계적으로 이걸 흐르게 해야 하고 예. 또 그렇게 흐르게 했었을 때 부족한 물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해 이제 녹조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고 예. 문제가 많이 되지만 분명한 건 이 현상들은 어쨌든 계속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계속 뜨거워질 거고요. 물의 수온도 마찬가지로 예. 올라갈 것이고요. 또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물의 유속 역시도 계속해서 정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심화되어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조금 더 경각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 슬프지만 네. 맞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표현 많이 하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내릴 비, 예. 100년에 한 번 내릴 뭐 폭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100년 동안 가장 적게 내릴 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적은 시기이다. 네, 이런 지금- 마음으로. 네, 지금 오는 비가 가장 조금 내리는 비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내릴 비다. 예. 라고 이제 인식하고서 재난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후 재난에 대한 프로세스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자연적인 문제가 딱 발생했었을 때 환경부도 그렇고 정부 전체의 부서들이 이 부분들을 너무 이제 간과해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계속 보여요. 근데 예. 그 부분들 역시도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식수원 특히 이제 댐 근처에 있는 정치인분들 국회의원분들 예.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국회에서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슈로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네. 것들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예. 분들의 이제 오염원 관리나 음. 지자체와의 협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1순위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는데 예. 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슈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 문제가 너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일어나고 있는 이 그 환경 현상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녹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그 실제로 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나 정부 같은 경우는 4대강 이슈를 물론 환경단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 4대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어요. 계속 넘기는 거죠 다음으로. 네, 제대로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막을 거면 제대로 막던지 아니면 흐르게 할 거면 제대로 흐르게 할 건지 근데 그 결정 계속 유보하고 있는데 예.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 어쨌든 유권자인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좀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야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제 좀 결정해라 그 이 지자체의 입장이 뭐냐 정부의 입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녹조 현상이라든지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그 녹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직접 집중 취재해가지고 그 영화로까지 만든 기자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 영상 매체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댐이나 그런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관광하러 간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아이들에게 이제 진짜 친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녹조로 뒤덮여 있는 곳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같이 예.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환경에 대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짜 이 녹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직접 눈으로 보고 예. 느껴보고 또 그 냄새도 한번 맡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또 체험해보는 시간도 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다녀와 보시는 네. 것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사실 사람들은 예. 결국 내가 직접 느끼고 눈으로 봐야만 문제라고 인식하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 부분들을 직접 보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환경 캠페인 하나 오랜만에 소개해 주시죠. 네, 몇 주 전에 을지훈련에서 비상급식 체험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좀 상황을 가정하고 뭐 비상식량을 먹어본다든지 여러 대처들을 하는 거였는데 예. 저는 이게 앞으로 기후 위기가 반복되게 되면은 이 식량 위기가 어쨌든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를 좀 연관 지어봐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비상급식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비상식량 좀 먹어봤는데 그렇죠. 전투식량이라고 하죠. 좀 예. 짜긴 한데 예. 그래도 가끔 먹어보면 먹을만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 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세나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녹조의 경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정치 토크 시간, 대세남 정치 토크 민심 중심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이 때 아닌 독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또 전쟁 기념관 등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독도 지우기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국민의힘은 괴담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다, 대통령실에서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 작업 중이다, 괴담 선동 그만해라, 이런 반응을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정말로 이제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일단은 예산 수립이 또 됐는지, 그리고 신규 조형물 제작 사업이 언제 발주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입찰 공고를 봤거든요. 예. 근데 독도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2009년도에 독도 조형물 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수의 계약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 기념관도 마찬가지로 독도로 검색하면 사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교체 계획 없이 철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적절한 설명 없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하고 서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괴담이다, 그리고 예. 선동한다, 이런 류의 서로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건 결국에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철거하고 철거한 상태에서 한참 냅두고서 나중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겠다고 입장을 저희가 이제 밝혔으니까 예. 그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면서 바로 교체된 걸 내놓을 수 있게 사실 행정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명과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 준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체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오랜 기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다면 당연히 다음에 들어올 조형물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른바 이제 터치하는 형식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아쉬움은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국민의힘이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할 거다, 뭐 서로 간에 이런 입장일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국민적인 화합과 국민적인 기대치에 맞게 역사적인 논쟁이나 외교적인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합의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외국과의 관계에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은 상실되고 논쟁적인 삶만 반복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이 독도 문제가 이 최근에 이 한일 관계의 기류에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건국절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국절 논쟁 같은 건 참 희한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저희 이제 정당이 시작을 했고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그 반일이라고 하기보다 거의 혐의일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보면은 1919년도에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시작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을 보면은 19년도부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45년도는 광복, 48년도에는 이제 정부 수립. 예. 건국이라는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쓰지는 않지만 뭐 광복, 정부 수립 등등으로 약간은 완화된 표현, 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굳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일인데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이제는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에 의한 어떤 대한 제국의 강제 합병과 또 36년간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의 어떤 수탈 그리고 강제 동원의 성노예 등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적절한 매점 없이 미래만을 좀 외치면서 일본의 많은 것을 양보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이번 8.15 광복절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더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됐었고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감한 어떤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라면 첫 번째는 국익을 좀 우선시해야 하고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소한의 중립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주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이제 맞아가지고 이것이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거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방류된 지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예. 그 아직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려면 수년이 더 걸리고 또 그 역량까지 또 확인하려면 또 여러 해가 더 걸릴 것이라고 지금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의 우려를 좀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에 하고 또 예. 그에 따른 비용을 좀 부담시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류 지역 그리고 어류의 삼중 수소 농도가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를 발표했는데 예. 거기서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량이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 두고 말하지 않는 우리 정부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본 이제 뭐 처리수 오염수 이제 예. 하는데 이 사태를 보면은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광우병 사태랑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어떤 근본적으로 감정이나 뭐 해석의 문제로 할 부분이 아니고 예.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을 내면 되는 문제인데 광우병 때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광우병 이제 잠복기가 10년이다. 그래서 예. 10년 지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지만 그로부터 이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그 과학의 영역의 부분은 결국 결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처리수 오염수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결국에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예. 답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 정쟁의 사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런 요구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예. 적절하게 이제 국민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다가는 이거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해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라는 이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로 좀 응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정쟁의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제 도미노처럼 그 다음까지 계속 넘어갈 것 같다는 우려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초장부터 뭐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방향성, 과학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초장부터 딱 끊어내가지고 무조건 예.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추진력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좀 태도가 야.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연속 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저는 이제 조금은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면 아까 김인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한 태도라든가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일본 메시지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반영시켜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 어쨌든 국익과 또 국민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얼마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듣게 되면 아 그냥 방류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 자료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죠? 아마도 쉽지 예. 않겠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뭔가 이 일본과의 대화를 또 해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의 그간의 여러 정부의 노력도 쉽게 통하지 않았던 점이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환경 코너에서 조금 짚어본 주제이긴 한데 폭염에 의해서 수온이 상승되면서 충청권 곳곳에서 녹조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녹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4대강 보호 수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4대강 보호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또 논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도 조금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그 금강길 세종시 보호가 같으면은 대청댐처럼 막 규모가 엄청 크면서 물을 항상 담아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물을 이제 저수를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량 조절이 가능한 그런 보입니다. 예. 사실 그래가지고 뭐 상시적으로 문을 안 연다든가 상시적으로 열어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극단 해결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장마가 져가지고 수량이 많아질 때는 적당히 개방을 해가지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예.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저수가 필요할 때는 예, 물을 담아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인 영역에서 조절하면 되는 영역인데 지금 근본적으로 보호를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실 저는 예.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보호가 개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예.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를 설치한 이제 모든 강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요. 문정부에서 금강 유역의 서정보 등 이제 일부 보를 이제 개방을 하니까 녹조가 감소하고 사라졌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서 모래톱, 자갈밭이 생겨나면서 멸종 위기종과 보호종들이 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환경을 파괴하면서 또 경제 발전과 편리함을 꾀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들에게 크게 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대형 홍수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보를 증설하면서 수심도 깊어지고 홍수 예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예.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론 뭐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도 나왔지만 예.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늘 겪어왔던 재해 문제라든가 산업 용수 문제라든가 농업 용수 문제라든가 인간 삶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또 해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뭐 예. 추가적으로 뭐 유원지를 만든다든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댐을 만들든 보호를 만들든 그 4대강 사업부터 이어지는 그 우리나라 천변에 대한 관리 사업은 예.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부분을 적당하게 어디선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대책에서 말하는 거는 보를 해체하자, 보를 예. 상시 개방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극단적인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이익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들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건 운영의 문제지 극단적인 뭐 환경이냐 아니냐 파괴냐 예.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운용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는 방식을 또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약간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김민숙 의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어. 있고 운용하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환경단체와 이렇게 뭐 등지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조금 대화로서 서로의 좋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도 자문을 구하고 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종시에 위치한 이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금강 세종보 재가동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세종보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수변 경관을 조금 더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수하긴 경관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환경하고 계속 연관이 되니까 예. 녹조라든가 뭐 이제 유해 물질 그리고 그 관련되어서 이제 어떤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세종보호의 특성상 세종보호가 강폭 자체는 뭐 그게 완전 막 적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량 자체가 엄청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을 가둬놔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그런 경관들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꼭 이게 반대로 무슨 유원지를 만들고 경관을 위해 가지고 보를 만들어야 되고 보를 닫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민수 의원님. 저는 이제 일단은 수변 경관 개선이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제 깨끗한 것처럼 정비한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오염된 물을 그리고 또 악취와 또 이런 뻘 때문에 물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강을 흐르게 해서 모래밭이나 뭐 자갈밭, 강변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수변 경관을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곳에 만약에 친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수변 경관을 좀 조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이곳에 그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럼 깨끗해져야 된다는 전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연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여러 전문가들의 좀 입장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중구에서 지역화폐를 재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이제 재추진을 좀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돌아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예. 지역화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세금이 막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는 거는 기초지자체 단위든 뭐 광역지자체 단위든 그 행정 지역에서의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만 좀 소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일단 대한민국이 이 영역 안에서 화폐 체계를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그런 식의 화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가외적인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기초지자체는 스스로의 예산으로 운영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광역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결국에는 누군가가 낸 세금을 다시 누군가의 주머니에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건데 실제 지역화폐 사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중산층, 어느 정도 지역화폐를 쓰고 소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특정 업종에 몰리게 되고 예. 뭐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추구했던 목적이라든가 방향성 그 혜택이 돌아갔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제도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실험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실제로 시행을 해봤을 때 그런 예.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보면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세금 문제도 생기고 정책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사실 저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수 의원님은 지역화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중호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 온통대전은 국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그 예산을 60억 원 정도 반납을 돌려보냈죠. 했었었죠. 반납했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과 또 시장 상권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캐시백 10%이면 시민들이 100만 원을 지역 내에서 소비했을 때 예산에서 10만 원 정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예. 사실은 이제 온통대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뭐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도 그만큼 내가 쓰는 만큼의 10%의 캐시백 때문에 돈이 좀 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좀 더 보태서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 안에서 캐시백을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통대전 지역화폐가 좀 없어지지 않도록 또 활성화 조금 되었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조금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료를 보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험과 여러 나의 이 공부를 토대로 이것이 특정 계층에만 조금 한정된 혜택이다. 또 김민수
의원님은 아니다 두루두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도였다. 이게 갈리니까 이게 예. 경험보다 그 운통대전 시행하에서 실제 어디에서 소비되는지가 이제 데이터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 자료를 받아 보면 특정 업종 뭐 예를 들면은 학원 같은 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목표하는 바가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에 집중돼야 된다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예산이 그런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민분들이 운통대전을 가서 소비한 곳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정도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했던 곳에 쓰이지 않은 게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뭐 보완하고 제한한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예. 지금 지역화폐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지역화폐를 쓰면서 사실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좀 어떤 업종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조금 보완 더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해서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큰 거죠. 예. 네. 만약에 네. 이종훈님 이게 보완된다면 또 그래도 반대십니까? 저는 그러면 예.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뭐 보조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있는데 예. 지역화폐 제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낸 세금을 다시 환급시켜드리는 예,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의 운용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정부기관은 세금을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세금을 다시 현금에 준하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형태의 정책이라면 그 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럴 거면 애초에 세금을 걷지를 말든가. 아. 예, 그럼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좋게 혜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예. 어쨌든 이 복지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게 그럼 이중호 의원님의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 지역화폐 뭐 저도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사실 깎아준다면 누가 좋죠.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되는데 좋아하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번 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해볼 예정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정책 자체가 예. 지역화폐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힘을 싣고 있지 않아가지고 예.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남 정치토크 민심 중심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